박수 부탁드립니다. 편안히 주무셨어요? 어저께 그 광란의 밤을 만들었던 주역들이 여기 지금 곳곳에 앉아 계시네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 어제 워크숍을 통해서 너무 행복했던 이제 그런 순간들도 있었지만 사실은 안타깝고 아쉽고 이런 부분도 사실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면은 그런 회한이 또 많이 남기도 하잖아요. 그죠? 네. 대답 안 하면 다 죽여버릴 거야. 박수. 네. 제가 오늘 강의 때문에 어제 술을 못 마셨잖아요. 어제 술을 마셨으면 싹 다 죽이는 건데. 아시죠? 아쉬웠습니다. 굉장히. 맨 앞에 앉으라 그랬더니 우리 저기 권호혁 사장님하고 우리 왜 거기 뒤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지금? 자, 오늘 이 시간 제목부터가 지루하죠. 제목부터가 정말 짜증나는 거예요. 그죠? 예.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다 원래 재미가 없어요. 중요한 거는. 예. 그래서 참 중요한데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올라왔냐면 1대1로 우리 사장님하고 저하고 차 마시면서 얘기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 분 한 분께 그런 마음가짐으로 나왔어요. 왜냐면 그래도 어쨌든 제가 이 중에서는 PM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PM 밥을 먹어도 한 숟가락이라도 내가 더 많이 먹었기 때문에 쓰다 달다 이렇게 해야 되라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먼저 간 선배 사업자로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릴 건데 여러분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있잖아요. 누가 가장 기쁠까? 금메달 딴 사람이 기쁠까? 네, 3명 중에 1번 누가 제일 기쁠까? 뭐 왜? 은메달? 금메달이 제일 기쁘겠죠? 그 다음에 은메달. 그러면 이 중에 누가 제일 안 기쁠까? 왜요? 아쉬움. 맞아. 그렇대요. 실제로 은메달 딴 사람들이 제일 안 기쁘대요. 예. 네. 동메달은 그럼 왜 기뻐? 네, 동메달은 어휴 다행이다. 응? 턱걸이라도 했으니 이 메달의 색깔은 중요하지 않아. 그 너무 이상한 사람의 심리 아닐까요? 그죠? 네. 사람의 심리란 이렇게 오묘해요. 어떤 두 젊은 청년이 길을 걸어가다가 문득 그런 생각에 빠져서 서로 대화를 나눠요. 한 친구가 그러는 거야. 야, 기도하는 중에 담배를 피면은 그거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친구가 옆에 있는 친구, 야, 왜 안 되겠어? 그랬더니 아니지. 어떻게 기도하다가 담배를 펴? 우리 라삐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자. 그래서 라삐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라삐한테 얘기를 해요. 물어봐요. 선생님, 기도하는 중에 너무 담배가 피고 싶어서 담배를 폈어요. 그러면 될까요? 그랬더니 라삐가 개노하면서 응? 말이야, 응? 기도를 하는데 말이야. 어떻게 그 경건하게 기도를 하는데 간절하게 기도하는 중에 어떻게 담배를 필 수가 있어? 딱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한 청년이 옆에 있던 청년이 뭐라 그러냐면 그렇군요. 그러면 혹시 담배를 피던 중에 기도하면 어떻게 되나요? 네? 담배를 피는 중에 기도를 하면 어떻게 돼요? 그랬더니 또 뭐라 그랬을까? 그 라삐가?
아유, 그렇게 담배를 피는 중에도 기도를 하다니 정말 대단하다. 하나님이 신께서 기뻐하실 거야. 너무 아이러니한 사람의 심리죠.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PM 사업을 하든 인생을 살아가든 어떤 프레임이라는 거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5년 동안 어쩌면 내가 PM 사업을 하면서 헤쳐나와 왔고 지금 오늘 이렇게 PM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앞으로 헤쳐나가야 될 것들, 그게 뭐예요? 프레임이죠. 프레임이 뭐 단지 뭐 다단계야, 네트워크야, 뭐 피라미드야, 이런 프레임 말고 제일 중요한 게 어떤 프레임인지 아세요? 난 안 돼. 난 가난해. 난 나이가 많아. 난 아직 너무 젊어. 난 인맥이 없어. 난 돈이 없어. 난 신용불량자야. 여러분, 이 프레임은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의 차이라는 거지. 그런 부분들 나눌 거예요. 괜찮죠? 네. 사업가의 자세. 이거를 제목을 써놓고 제가 몇 날 며칠 얼마나 한숨을 쉬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어려웠어요. 저한테도 사실은. 자, 이렇게 제가 그 가닥을 좀 잡아봤는데, 우리가 PM 사업을 하면서 뭐 정말 다양하고 세상에 수많은 책들이 있는 것과 똑같아. 그렇게 많은 책이 있지만 또 다른 책이 나오고 또 다른 개념이 또 만들어지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네 가지 갖고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어요? 너무 정의를 내릴 수 있지 않아요. 그런 실력도 없고. 그러나 제가 느낀 그 사업가의 자세는 이 네 가지 정도로 해서 제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사업가는 전체를 본다. 사람을 본다. 자신을 본다. 그 다음에 임계점을 뛰어넘어라. 그래서 어저께 우리 황대영 그룹장님께서 강의하시던 중에 임계점이라는 얘기를 이렇게 툭 던지실 때, 아유, 저 인간은 어떻게 저렇게 나랑 생각이 똑같아서 서로 맞추지도 않았는데 임계점이라는 표현을 쓸까? 예, 내심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제가 부연 설명 별로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예. 자, 그러면 전체를 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기가 응애하고 태어났는데 인생을 다 알아버린 거야. 나는 이제 태어났으니까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서 내가 너무 힘들었거든. 이제 나가자마자 요이 땅 하고 나는 기저귀는 요때 차야 되고 분유는 요때 먹어야 되고 내가 돌진하면 걷겠지. 걸을 때 나는 이렇게 걸어야지.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전체를 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 거죠. 그러나 우리가 전체를 볼 수 있게 되는 것들은 이런 하나하나의 그런 과정들을 겪어야지 볼 수도 있겠지만 다행히 이 네트워크 마케팅 이 시스템 자체가 이미 너무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너무나 많은 성공자들이 나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경험했던 거 그런 것들을 사실은 전체를 본다는 것도요.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부터 알면 되는 거예요. 그냥 적용하시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업을 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경험하지 못했을 때 처음에 1년, 3년, 5년 시간을 보내는 것들이 뭐냐면 전체를 본인이 다 하나씩 그냥 과정을 밟아 나가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그런 말 있죠. 마마보이가 성공한다. 그런 말 못 들어보셨어요? 확률적으로 마마보이가 성공의 확률이 높대요. 그거 왜 그럴까요? 네, 부모님의 말씀, 부모님의 가르침은 얼마나 위대한 가르침이겠어요. 그쵸? 그 가르침을 그냥 그대로 밟아가기 때문에 훨씬 더 성공 확률이 높다. 그래서 이 전체를 본다. 그러면 이제 이 사업에 입문을 하시면 빠르게 성공하시는 분들의 그 특징, 이제 경험했던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패턴을 빨리빨리 읽어나갑니다. 세상은 패턴이에요. 세상은 반복이에요. 세상은 역사예요. 이 모든 것은 패턴입니다. 패턴.
여러분들 너무나 좋아하시는 피카소 아시죠? 피카소. 피카소가 그림을 어떻게 배웠냐면, 피카소는 아버지로부터 그림을 배웠다고 그래요. 근데 아버지가 피카소에게 그리게 한 것은 뭐냐면, 새 발, 버드. 새 발만 주구장창 수년을 새 발만 그리게 했대요. 새 발만. 얼마나 그리고 싶겠어요. 자기도 멋지게 풍경도 그리고 싶고 인물도 그리고 싶고 얼마나. 그런데 그 아버지는 안 돼. 새 발만 그려. 새 발만 그리던 피카소가 이 발을 그리면서 뭘 이해했을까요? 패턴을 이해한 거죠. 패턴을 이해해버린 거예요. 또 우리 너무 좋아하는 영화 소림사, 무술 영화 아시잖아요. 소림사 영화를 보면 어때요? 무림의 고수가 되기 위해서 딱 산에 올라갔더니 물동이만 지래 몇 년간. 아시잖아요. 몇 년간 물동이를 지으면서 어때요? 다리에 근육이 키워지고 처음에는 겨우겨우 그냥 물을 이렇게 물동이를 이렇게 하고 가다가 물을 흘리는 게 반이야. 근데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서 안 흘리고 목적지까지 그냥 산을 물동이를 지고 그냥 쏜살같이 산 정상까지 올라갔다. 물동이를 지면서 패턴을 이해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그런 거랑 굉장히 똑같아요. 여러분들 곰팡이 아시잖아요, 곰팡이? 곰팡이 균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곰팡이들은 혼자 이렇게 먹이를 먹다가 그 먹이가 이 환경이 좋아지지 않으면 서로 신호를 보내서 찾아간대요. 그래서 서로 붙는데요. 서로 붙어서 이 새를 키우고 그래서 이 커진 새로 굴러간답니다. 그러다가 이 환경이 또 좋아지면 또 어때요? 분열한대요, 또. 그래서 또 각자 곰팡이로서의 역할을 한대요. 네트워크의 조직은 참 신기하게도 이런 조직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다. 저는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어떤 거냐면 네트워크의 조직은 참 되게 특별한 조직이에요. 우리가 그냥 이론상으로만 아는 뭐 비즈니스 영역에 있다, 뭐 이건 사업가다, 뭐 장사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왜 네트워크 마케팅이 어렵다고 느껴지냐면 처음에는 제품에 집중해 있다가 점점 시간이 갈수록 제품에 집중해서 어때요? 자꾸만 자기 자신으로 자꾸만 돌아오게 돼.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이 나이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수많은 시간들, 수많은 직업, 얼마나 많이 다양하게 해왔겠어요. 그러나 그 어떠한 직업에서도 나를 온전히 바라보게 하고 자기 성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상에 그 어떤 직업도 없었어요. 그래서 네트워커는 고독한 거예요. 외로운 게 아니라 고독함을 느끼죠.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분 지금 고독하지 않으세요? 안 고독해요? 그러면 사업 안 하는 건데. 고독하신 분. 안 고독해요? 진짜 물어보고 싶어요. 네. 고독하다면 여러분들이 사업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의 이 패턴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요. 제가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어쩌면 이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누구에게나 그런 말밖에 할 줄 몰라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가장 중요한 게 기본, 자기 자신이라는 거죠. 그것들을 시간이 지나면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는 그런 과정들은 모두 나에게 집중이 돼 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도 글을 올린 것 중에 하나가 나뭇가지, 그 나뭇가지를 확대해 보면 나무 전체. 그래서 전체는 아주 작은 조각이고 조각을 확대하면 전체가 되는 거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나 자신의 굉장히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사업이에요. 너무 어렵죠.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사업 그만둘래.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 PM이 너무 좋아서 이 제품이 너무 깜짝 놀래잖아요, 다들. 어? 너무 기가 막힌 제품을 만나가지고 누구나 그냥 와, 끝났다. 뭐 그냥 인생 끝난 거 아니에요? 인생 끝났어. 그래가지고 막 만나서 막 얘기하고 했더니 어때요? 너나 해라. 그러고 너나 해라. 어? 그리고 또 심지어 야, 우리 동네 이미 훑고 지나갔어. 이미 훑고 지나갔어. 너 인제 해? 와, 야, 쿠팡이 얼마나 싼데. 뭐 이런 얘기 막 들으면 어때요? 무너지는 거죠. 무너지는 거. 예.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빨리빨리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시스템이겠죠. 제가 오늘 시스템을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시스템이 있고 어떤 시스템이 있고 그런 얘기보다는 이 시스템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내가 인지를 해야 되는가. 그게 정말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우리 1박 2일 VP 워크샵을 여러분들, 좋은 강의를 듣고, 좋은 곳에 와서 이제 또 좋은 곳에서 잠도 주무셨고, 예, 어제는 뜨거운 밤도 보냈고, 맛있는 음식도 먹었고, 이 모든 것들에 보이지 않는 손길, 준비한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면 준비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것을 준비한 사람의 입장. 그 준비한 사람은요, 이미 전체를 보고 준비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스템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 사업 설명, 뭐 수유에서 세미나가 열리고, 여의도에서 세미나가 열리고, 1박 2일 하고, 랠리를 하고, 그런 것들을 준비한 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때요? 이미 다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고 만들어진 거지. 그러니까 시스템이라는 거는 아주 단순한 게 아닌 거예요. 사업 설명에 누구를 초대하고 뭐 이런 것들. 나는 뭐 초대하면 되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단순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 1대1 미팅에서 우리가 이제 1대1 미팅 많이 하잖아요. 1대1 미팅에서는 그냥 나 혼자 내가 알고 있는 요만큼의 지식으로 1대1 미팅은 해나갈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여의도 본사나 이렇게 본사 세미나에 초청이 되는 것은 이만큼의 지식이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더 많은 지식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보다 더 큰 랠리 행사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이보다 더 많은 것들로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랠리 그 또 이후에 우리 BA, 뭐 킥오프, 콩그레스 이런 것들 그런 건 어때요? 더 많은 지식들의 집합체. 그러면 우리가 세미나에 초대하라 뭐 이런 것들 있죠. 그거 왜 그럴까요? 더 많은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효과가 확률이 되게 높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 그냥 시스템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시스템을 만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 한번 해보시면 이 하나하나의 시스템을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좀? 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쉽게 던지는 말로, 시스템에 오세요. 시스템에 안 오면 안 돼요. 뭐,
이번 강의 너무 좋아요. 와서 우리 또 밥도 먹자, 뭐 술도 한잔 하자, 뭐 별 말로 시스템에 들어오게 하지만 결국에는 내가 이 시스템에 대한 인지가 없으면 중요도를 파악하지 못하면 그 누구도 데려다 놓을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을 만들어낼 수는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들께서 시스템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은 좀 더 큰 시스템, 좀 더 큰 시스템, 더 큰 시스템. 이 큰 시스템에 가야 우리가 비전을 보는 것들, 그 다음에 마음의 닻을 내리는 것들에 이 힘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스템이라는 것은 뭐예요? 계속 오게 되면 올수록 어때요? 에너지를 유지하게 되잖아요. 우리 결국에 PM 사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에너지가 유지가 안 돼서 그만두는 거예요. 우리 어저께 황다영 그룹장님이 EVP가 돼가지고 이제 그때 그만두시는 분도 많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야, EVP가 됐는데 돈이 안 되나 봐. 아마 100% 그런 생각 다 하고 계실걸요? 그 뜻이 아니잖아요. 그 뜻이 아니라니까. 이 사업이 너무나 어처구니 없게 포기하는 사람들. 그냥 포기죠. 이거는 실패가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하는 일은. 근데 이 사업을 포기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 에너지 유지를 못하는 거예요. 꾸준히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두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와, 이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 대단히 힘든 일인가? 이게 그렇게 응? 조금 이제 전달하다가 거절당해. 쿠팡 어쩌고 뭐 얘기만 나와 막. 그러면 어때? 그냥 막 땅 속으로 막 그냥 꺼져 들어가잖아. 이게 그럴 일이 아니잖아. 내 열정을 유지하고 내 에너지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것. 그래서 우리 이 시스템에 참여하는 것보다 시스템을 내가 같이 참석하는 사람. 그러니까 시스템에 그냥 내가 활용하는 사람보다 시스템을 참여하는 사람, 리드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훨씬 더 성공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단톡방에서 주도적으로, 이거는 활용하는 게 아니죠. 참여하는 거죠. 단톡방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거. 이 세미나에 주도적으로 내가 뭐 스텝을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 해다방에 내가 스텝으로 참여하는 거.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성공 확률이 높은 거죠. 왜? 그 에너지를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시스템 활용한다는 것은요. 남의 집에 가서 그냥 밥 한 그릇 얻어먹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 밥상을 차린 주인이 한번 돼보세요. 그렇게 참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목표. 이 목표라는 얘기가 우리 귀에 정말 딱지가 않도록, 덮개가 않도록 들은 얘기가 목표예요. 그러면은 이 시간에 어떻게 뭐 목표가 없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진부한 얘기 말고 더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요. 목표가 유전된다는 게 너무 중요한 사실인 거죠. 내가 목표가 없잖아요. 그게 파트너가 목표가 없어요. 이게 1대 99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보통 99%의 그냥 군중들. 그 군중들은 대부분 어때요? 감성적이죠. 감정적이죠. 그래서 군중은 인원은 많으나 힘이 없어요. 언제든지 새로운 개념이 나오면 군중은 또 우르르 그쪽으로 몰려갈 거예요. 근데 1%의 그 1%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우생학이라고 하거든요. 우생학이 뭐냐면요. 우월한 유전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의사 집안에 의사 나오고 대를 물려서 부자가 되죠. 판사 집안에 판사가 나오고 가수 집안에 가수가 나오고 영화배우 집안에 영화배우가 나오고 다단계 집안에 다단계군이 나오고 이게 있잖아요. 우월한 유전자. 1%의 우월한 유전자. 그게 사실은요. 그 목표를 내가 지금 목표가 없이 PM 사업을 유리하고 있다.
그냥 뭐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오늘이 오늘이고 내일은 내일이고 그죠? 예. 2024년도 그렇게 갔어 사실은. 그렇게 갔어. 25년은 달라질까요?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안 달라진다니까요. 성공이라는 게 여러분 우연히 성공하는 거는 없어요. 절대 없어요. 세상의 이치가 그렇지 않아요. 잘 가꿔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목표라는 것 가장 중요한 개념 유전된다. 그래서 오늘 이 결단을 하고 가실 때 여러분들 너무 무서운 얘기잖아요. 진저리가 나도록 무서운 얘기. 내가 목표가 없으면 파트너들 당연히 목표가 없습니다. 이 유전이 된다. 이거를 정말 여러분들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이 조직과의 역할이에요. 이게 우리가 지금 이 굉장히 유기적인 조직이죠. 이 조직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또 쇠퇴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아주 작지만 또 다시 커지기도 하고 이제 이런 게 이제 그 조직인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요. 결국에는 우리가 소비자를 만들어 나가다 보면은 사업자도 나오고 사업자 중에 또 하다 보면 또 어떤 우리 정주영 같은 리더도 하나 턱 나타나고 여러분 무슨 영화 보십니까? 그런 일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이 조직이라는 것은 결국에 우리가 받는 이 커미션은 우리 일반 조직하고 좀 다르잖아요. 이 조직이 어떤 지시하고 간섭하는 조직은 일반 조직이죠. 내가 월급 받는 자 입장에서 우리는 그런 조직에 지금까지 내가 몸 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네트워크에서의 조직은 그런 조직이 아니죠. 굉장히 자유롭죠. 선택도 다 내가 해야 되고. 근데 그런 조직이야, 네트워크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자신의 역할, 이 조직에서의 나의 역할, 이게 정말 정말 중요하다니까요. 정말 묻고 싶은 분들이 사실은 너무 많다는 거지. 이게 빨리빨리 감을 잡아야 돼. 아, 이거는 조직 사업이구나. 조직하니까 좀 어감이 별로죠? 어감이. 근데 가장 원초적인 이 말이 저는 사실은 그렇잖아요. 제가 5년 사업을 하면서 누가 저를 보면 밖에서 누가 저를 보면 그냥 뭐 퉁퉁한 그냥 평범한 이제 아줌마, 예, 중년 뭐 이런 아줌마지 전 평범한. 그러나 그들은 모르는 내가 있죠. 저는 뭘 가지고 있어요? 조직을 갖고 있죠. 저는. 네. 조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핵심인 거죠. 여러분들 조직 갖고 싶으세요? 네. 그래서 빨리 이 사업의 패턴을 이해하고 이 사업의 시스템을 이해하고 하실 때 조직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조직에서 나의 역할은 아까 같은 얘기예요. 역할은요. 활용하지 말고 시스템에 참여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셔야 여러분들의 조직이 만들어집니다. 그냥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5년 전에 제가 아니면 지금 성과를 내실 리더분들 이 어떠세요? 그냥 어쩌다 우연히 그냥 하나 툭 하고 던져놨더니 이 라인이 커졌어.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랬으면 오늘의 없었죠. 31년 전에 롤프스루브 회장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어쩌다가 그냥 하나 이렇게 그냥 뭐 비트 뿌리 좀 섞어놨더니 그냥 갑자기 그냥 얘가 그냥 혈관으로 막 들어가가지고 막 50개국에 막 그냥 그러더니 갑자기 막 그냥 조코비치가 막 먹고 있고 막 세상에 그런 우연이 어딨어요. 그죠? 네. 법칙이잖아요. 우연은 없어요. 그래서 내 역할,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들은 조직의 리더가 될 겁니다. 다. 그럼 조직의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강제사항입니다. 강제사항.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언제나 청중으로 언제나 관중으로 그냥 관객으로 남아 있으시면 안 되잖아요. 칼을 가져야 된다니까요. 황대영 국장님 같이.
얼마나 독해요, 황대현 원장님. 너무 좋아서 칭찬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역할. 그래서 아무리 많은 사람, 수없이 많은 그냥 쪽수로 정말 들이대도 있잖아요. 한 사람의 리더. 그 한 사람이 다 지배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영향력.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한 명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없는 거잖아요.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한 사람의 스티브 잡스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내가 그 자리에, 내가 그 지배자로 남을 것인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오늘부터 그런 칼을 가셔야 됩니다. 지루하세요? 너무 중요한 얘기 하고 있어요. 저 혼자 중요한가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 사람을 본다라는 이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졸지 마세요. 너무 중요해요. 왜냐면 이 부분도 사실은 빨리 깨닫고 깨우치고, 그 다음에 내가 변할 때 여러분들 진짜 조직이 커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 거, 개인적으로 제가 절대 쓰지 않는 말, 넌 MBTI가 뭐야? 이런 말 저는 제 입에서 안 나오거든요. 예. 그것이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성격 윤리.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 우리가 성품 윤리로 보느냐, 성격 윤리로 보느냐, 그 잣대를 내가 성품 윤리적인 사람이라면 절대로 성격 윤리로 이 사람을 판단할 수가 없죠. 그냥 보이지 않아요. 그런 것보다는, 외형적인 것보다는 훨씬 더 그 사람의 성품에 집중해서 보게 되는 거죠. 자, 여기 성격 윤리 한번 볼게요. 사회적인 이미지. 이미지가 그렇게 중요해. 성격 윤리는. 이미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일까? 다양한 기법, 기교, 뭐 화술, 이런 거 있죠. 말 잘한, 스피치 능력, 이런 거. 응급처치식 대응. 그때그때 뭐 소비자들과의 어떤 문제에 있어서 그때그때 아주 그냥 아주 머리 좋게 아주 머리가 너무 좋아. 그래서 잘 대응을 해 나가. 그런 거. 급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스피린을 주고 붕대나 감아주는 처방. 이런 것들이 사실은요. 제가 얘기한 99%의 군중들입니다. 제가 오늘 진짜 사랑을 담아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해관그룹 사장님들은요. 99%의 대중 군중이 돼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 우리가 바뀌어야 될 것은요. 성격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성품 윤리라고 표현할 수 있죠. 성품 윤리는 어떤 말이나 행동보다 훨씬 더 설득력 있게 우리 자신을 전달해 주는 것. 이것이 성품이다. 어느 책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사람이 얘기해요. 큰 소리로 얘기합니다. 나는 누구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했어. 이런 업적을 만들었어. 그러나 그 사람의 말보다 그 사람의 성품이 훨씬 더 목소리가 크다. 이것이 우리가 변해 가야 하는 이유인 거죠. 그러면 성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성품에는요, 양심, 도덕, 질서, 정말 보이지 않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성품의 기본적인 것들이죠. 우리가 사업을 단타성으로 그냥 나 PT 갈 거야, 나 SP 갈 거야, 나 CL 갈 거야, CL 가면 월 1억이래, PT 가면 월 1000이래. 제가 한번 드릴게요. PT 가시면 한번 가시고 빠이빠이 PT 한번 찍었어. 빠이빠이 1000만 원 받고 끝나실 거예요. 이 조직이 내가 PT를 가고 그 밑에 파트너들도 계속 성장을 해서 조직이 확장이 되고 내가 점점 커지고
이 큰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기교가 아니라 성품이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선택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믿으실지 안 믿으실지 모르겠어요. 이 작은 해강 그룹이지만 이 해강 그룹의 태동은 바로 거기에서 나왔던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아마 이제 초창기에 사업을 하셨던 분들은 그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건데 그냥 있잖아. 우리 김승준 사장님한테 자기야 너무 우리는 있잖아. 다리 쭉 펴고 자자. 내가 거짓말 하지 않고 내가 양심을 저버리지 않고 파트너에게 내가 어떤 내 사업을 위해서 권모나 술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행복하게 잠들 수 있어요.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 이 다단계 피라미드 이게 정말 싫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예요. 성품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돈밖에 없어. 돈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다 가머니설로 그냥 왼쪽 가슴에 반짝거리는 그 핀, 이 핀 하나로 사람을 속이고 양심을 저버리고 거짓말하고 결국에는 어때요? 결론은 그런 모든 것들이 소르고 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잘못된 약속이다. 내 입에서 거짓말하거나 내 입에서 양심을 거스르는 행동을 했을 때 어때요? 그게 거짓된 약속이죠. 그 거짓된 약속은 상대방에게 하는 겁니까? 나 자신에게 하는 겁니까? 결국에는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에게 거짓말하고 나 자신의 양심을 속이고 그 누구도 타치하지 않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정말 성공하고 싶다. 우리의 성공은 나만의 성공이 아니잖아요. 이 네트워크 있잖아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참 매력이 있는 게 뭐냐면 그 성공했을 때 진짜 행복한 게 뭐냐면 나 혼자만의 성공이 아니라는 것이 굉장히 매력적인 일인 거예요. 그 매력적인 일을 매력적이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성품 윤리예요. 내가 성격적으로 내가 수줍은 성격이야. 그러면 그거는 내가 극복할 수 있죠. 그죠? 내가 잘 말을 못해. 그리고 나는 좀 감정적이야. 그러면 좀 죽일 수 있죠. 노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 얼마든지 내 성격의 변화는 얼마든지 외적인 변화인 거기 때문에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성품 윤리는요. 굉장히 자신과의 싸움이 필요한 거죠. 우리 모두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좋아하는 그리고 나이를 먹고 세월을 보내면서 제가 가장 행복한 것이 뭐냐면요. 항상 어떤 어느 순간에도 타인을 보지 않고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 그렇기 때문에 행복함도 거기에서 사실은 와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면서 내가 행복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남을 봤기 때문이거든요. 늘 남과 비교되는 나. 늘 남들이 사는 수준에 못 미치는 나. 늘 날씬한 개에 못 미치는 내 몸, 뭐 이런 거. 걔는 얼마 받아가는데 나는 이만큼밖에 못 받아가. 뭐 이런 거.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신을 보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어떤 자신이 돼야 되느냐, 어떤 내가 돼야 되느냐. 그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도전하는 거, 그 다음에 그 도전에 내가 어떻게 대응하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영국 사람들이 청어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해요. 청어를. 근데 그 청어의 특징이 뭐냐면 청어의 특징이 잡아서 가져오면 죽어. 승질이 급해서. 그래서 생각을 해냅니다. 그 청어를 잡아서 거기에 물메기를 몇 마리 집어넣어 놨더니 청어들이 살아서 시장까지 오게 된 거야. 그거 왜 그럴까요?
너무 편안한 상태에서는 청어들이 아 그래 나 죽는구나 하고 이제 죽는데 갑자기 그냥 응? 물메기가 하나 나와서 막 잡아먹으려고 막 하니까 어때요? 살아나려고 몸부림을 치니까 시장까지 살아나온 거죠. 세상에 도전하지 않는 성공이 어디 있어요. 그죠? 저는 PM을 통해서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뭐 20대든 뭐 자영업자든 나이 50대 이후에 뭐 노인이든 중년이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도전할 곳이 없잖아요. 지금 이 시대가. 그래서 저는 이 도전할 수 있는 PM을 만난 것도 굉장히 너무 정말 감사하다. 너무 축복이다. 그래서 중요한 거 도전에 대한 자세.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그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유리하면서 전 세계를 떠돌았어요. 유대인들이 전 세계 3%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3%밖에 되지 않은 유대인의 30%가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 중에 60%가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어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워렌 버핏 대표적인 사람이죠. 자, 그러면 그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전 세계를 제패하는가? 그것은 뭐예요? 결핍. 결핍했지만, 나라도 없었지만, 이것을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이 도전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우리 너무 많이 들어서 알고 있죠. 유대인의 식사법, 밥상머리 교육, 그죠? 뭐 경제학.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결핍. 결핍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결핍을 통해서 그냥 주저앉는 사람이 있고 이거를 어떻게 응전하는가, 내가 어떻게 대응하는가. 여러분들 PM 사업하면서 똑같아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너무 매력 없지 않아요? 네? 너무 매력 없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포기하다뇨. 이런 PM을 여러분 도전하셔야 됩니다. 그냥 그대로 내가 현재 그래 난 IMM이면 야 나는 한 달에 100만 원씩만 들어와도 땡큐야. 땡큐야. 세상에 그거를 지켜줄 법은 없어요. 100만 원이면 예, 100만 원 오케이 좋아. 가만히 있으면요. 자 내려갈 겁니다. 자 내가 PT야. 1000만 원 나왔어. 자 여기서 난 만족이야. 그럼 어때요? 예, 내려갈 거예요. 빵원 될 거예요. 빵원. 야, 현재 나 5천만 원 벌고 있어. 너무 좋아. 이제 나 끝난 것 같아. 인생 이제 난 너무 해피야. 너무 좋아.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었어. 자,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어. 도전하지 않아. 예, 빵원 될 겁니다. 빵원.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거죠. 끊임없이 도전하세요.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일이 PM 사업이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들 도전하실 거죠? 네, 도전하셔야 됩니다. 도전하셔야 돼요. 도전하시고 그 도전할 때만이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있잖아요. 그 최악의 순간들. 나 혼자 그냥 제가 아까 얘기했던 막 고독한 순간들. 그런 도전하는 사람만이 느끼는 게 그 고독이란 말이에요. 도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고독하겠냐고요. 왜 맨날 웃고 다니냐는 거지, 내 말은. 왜 맨날, 왜 맨날, 왜 영구처럼 웃고 다니냐고. 네? 고독하지 않는데, 바로 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도전하시면서 실패를 즐기셔야 돼요. 실패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성장할 방법이 없다 그랬어요. 실패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도전하지 않는 사람. 너무 똑같죠?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어제 얘기했던 아주 강력한 자기 암시. 그러니까 결국에는 같은 내용들을, 같은 것들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어제 우리 황대영 그룹장님 얘기했던 것처럼 똑같아요. 그 자기 암시라는 것이, 아, 그래. 오늘부터 나는, 자, 이제 쓰자. 우리 김승주 그룹장이 아침마다 이제 막 이렇게 쓰거든요. 아침마다. 근데 저는 솔직히 처음에, 아유, 저 인간 또 일어나가지고 저거 뭐 하는 짓이야, 이제. 응?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노력이라도 해봤냐는 거죠. 얼마나, 진짜 저는 굉장히 높이 사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이제 많이 이제 들어봤잖아요. 피그말리온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인데, 피그말리온이 자기가 정말 사랑하고 싶은 이상형을 조각으로 만들었어. 여성상을. 그래서 이 여성상을 만들어 놓고, 그 이제 축제 날 아프로디테에게 얘기한 거야. 너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저 조각상을 살아나게 해주세요. 살아있는 여인으로 만들어주세요. 했어. 그랬더니 어때요? 준 거예요. 그게 이제 갈라테아인가? 뭔가 그렇거든요. 그게 뭐예요?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 그게 바로 이제 피그말리온 효과인 거죠. 여러분들 작은 행동 있죠? 작은 행동. 지금 아마 사업을 지지부진 또 이제 어떤 성과나 이런 것이 없는 게 뭐냐면 너무 급해서 그렇거든요. 급하기만 하고 알맹이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진짜 경건하게 그래 우리 그룹장님 얘기했지 목표 유전된다고 그래 목표를 한번 써보자. 목표 써보자. 그리고 자 오늘부터 나는 구체적으로 한번 써보자. 그래서 나는 언제까지 나는 2025년 3월까지 나는 VP를 도전한다. 이 마음을 계속 갖고 있어 보세요. 그러면 앞서서 제가 얘기한 부분들, 시스템 참여를 하라 마라 할 것도 없이 참여하게 될 것이고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거 자기 암시. 성공할 때까지. 그 다음에 모든 성공자들은 한순간도 자기 암시를 하지 않은 순간이 없었다. 그들은 이것이 습관이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만 시간의 법칙. 참, 이 얘기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근데 제가 이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거를, 아마 이제 많이들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에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들, 그런 시간이 바로 10,000시간의 법칙이라고 하죠. 그게 하루에 10시간씩 하는 거예요. 10시간씩. 자, 그런데 1만시, 그러니까 이 10,000시간의 법칙을 사실은 누가 하라 마라 할 것도 없이 항상 이 에너지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그냥 하는 거죠. 하고 났더니 나도 진짜 10,000시간의 법칙이었네. 하고 났더니 우리 어저께 정말 안타까운 가슴 아픈 소식이 있었는데 그 예전에도 그 우리 허드슨 강의 기적이라는 그게 있어요. 근데 그 허드슨 강에 그게 뭐냐면은 이 비행기가 이 엔진 고장으로 추락을 하는데 이 추락을 하는데 그냥 바다로 쿵덩 빠져야 되는데 이게 바다를 스치고 올라가서 사고가 안 났어요. 그게 굉장히 유명한 얘기죠. 허드슨 강의 기적. 근데 그 메인 기장이 그 비행한 시간이 18,000시간. 네. 그래서 그 유명한 얘기예요. 근데 이제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아까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 네. 우리 그 무한 그 비행 조종사의 그 정 기장이 6,000시간이었고 부기장은 1,800시간이었나? 그렇대요. 비행하는 시간이. 가장 중요한 거죠. 우리가 10,000시간의 법칙. 끊임없이 그 10,000시간의 법칙. 그래 내가 그거 생각할 것도 없는 거야. 내가 목표를 가지고 하다 보면 뒤돌아서면 10,000시간. 20,000시간. 이러는 거지. 그래 나 오늘부터 10,000시간을 할 거야. 이거 아니잖아요. 그죠?
가장 중요한 거 뭐예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꾸준함인 거죠. 꾸준함. 꾸준함. 꾸준하게 하시면 여러분들 다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다윗이 우리 이런 얘기 들으면 참 통쾌한 얘기 중에 하나가 다윗의 얘기잖아요. 이거는 뭐 종교를 떠나서 굉장히 그러니까 넘지 못할 벽을 뭐 넘었을 때, 뭐 게임도 안 되는 싸움을 했을 때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야. 뭐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런데 한번 보시면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데 정말 알량한 거예요. 요만한 꼬맹이가 이 다윗이라는, 이 골리앗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막 무장을 해서 막 이렇게 등치도 어마어마하고 이 골리앗을 이긴 사람이 없어. 그런데 그 다윗을 상대로 이 골리앗을 상대로 다윗이 싸울 때 사람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 주변 사람들, 이게 문제야.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래? 야야, 너 가다 죽는다. 싸우지 마라. 도망가라. 응? 야, 너 걔가 대단한 애야. 너 갑옷 입고 완전 무장을 해야 돼. 이러고 도전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거예요, 사람들이. 응? 그런데 다윗은 어때요? 어떻게 했어요? 다 필요 없어. 강가에 가서 자갈 5개를 딱 그냥 저는 그 순간에 이게 느껴지더라. 야, 이 자갈 고르는 이 손. 보통 자갈이었겠냐고. 그지 않아요? 자갈이었는데 이렇게 만약에 만졌는데 부서지는 자갈이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던졌는데 이게 약간 뭐 타원형이라든가 뭔가 이래서 던졌는데 바로 안 나가고 막 절로 갈 수도 있고. 그죠? 이미 다윗의 이 촉감이라는 거는요, 전문가였다고, 전문가. 아마 이 돌의 냄새도 맡았을걸? 5개의 자갈을 고르는 순간 그 다윗의 손은 모든 오감이 소름 끼치게 완전 집중이 돼서 그 기가 막힌 자갈을 5개를 골랐을 거예요. 그 자갈을 집어넣고 골리앗 앞에 가는데 어때요? 첫 방에 그냥 넘겨버렸잖아요. 첫 방에. 여러분들, 우리가 어쩌면은 세상을 살아가는 게 어쩌면 이 세상이 골리앗과의 싸움일 수 있어요. PM 사업을 다 떠나서. 그러면 여러분들 이것도 그래 나는 약해. 이것도 내 프레임이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PM 사업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은 다 골리앗처럼 느껴지잖아. 그죠? 아, 오늘 어떻게 미팅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막,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막, 가슴이 막 두근두근두근 하고. 조금 괜찮은 사람이 연락 와서 이제 만나자 그러면 막 가슴이 막 터질 것 같고, 막, 이거 해서 안 되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막. 이거 돼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자갈 고르는 스킬을 먼저 익히셔야 된다. 우리는 실력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실력은 이미 PM이 해놨다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내 당당한, 내 약점을 뒤집을 수 있는 그 당당한. 그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세상에 무서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잘할 수 있어요? 하실 수 있어요? 네. 여러분의 단점을 뒤집으셔야 돼요. 다윗처럼. 아, 네. 이것 때문에 이제 또 비행기를 갖다 하필 또 참 가슴이 아프지만 그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 임계점을 얘기를 할 때 항상 우리는 그 얘기를 하죠. 그 비행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비행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비행기가 이륙하는 데 있어서 그냥 일반 속도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비행기가 어떻게 떠오를 수가 없죠. 예. 한계의 속도 이상 속도를 내야 된다는 거. 속도 그 한계의 속도 이상으로 질주해야 돼.
그 다음에는요, 일정 거리가 필요해. 그러니까 우리가 활주로가 굉장히 길잖아요. 그 긴 활주로가 필요한 거예요. 일정 거리도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일정 시간 이상을 날아야 돼요. 그리고 나면 양력이라는 게 생깁니다. 양력. 그 양력이 뭐냐? 수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직으로. 그것이 임계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때요? 중간에 포기한 사람들이 뭐 임계점까지 안 간 거지 뭐. 끌다 만 거지 뭐. 그죠? 네. 이 열정을 임계점까지 끌어올려야 된다. 이게 어려워요? 어렵죠. 그것도 그냥 시간 보내는 게 아니라 열정을 다 바쳐서 미친 듯이 실력을 쌓아가면서 밤마다 칼을 갈아야 돼. 그거를 일정 시간, 일정 기간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기가 막힌 건 속도를 내요. 속도를. 이 PM 사업에서 그리고 어떤 사업이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 식당 설렁탕집 하나 차렸어요. 그러면 어때? 오픈할 때 모든 거 다 쏟아붓잖아. 막 풍선하고 아가씨 도우미 와서 춤추고 사은품 주고 할 거 다 하잖아. 할 거 다 한다고. 할 거를. 그게 여러분들 바로 뭐예요? 속도를 내는 거예요.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이게 바로 속도예요. 속도를 내야지 이 양력이 생겨버린다니까요. 시간 보내는 사람들 이 양력을 이해 못한 거지. 이 속도, 이 임계점, 이 끓는 점, 끌 때까지, 이 끌어오를 때까지 그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속도. 2025년도에 여러분들 속도 내셔야 됩니다. 속도 내시면 이 모든 것들은 뒤따라와요. 성공도 과학이에요, 여러분.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이미 다 검증된 과학이에요. 그래서 25년도에 우리가 해야 될 거 바로 임계점까지 끌어올리는 것, 속도를 내는 것 여러분들 결심하셔야 됩니다. 어제 제가 잠깐 얘기했죠. PM이 칼을 뺐어. 지금까지 난 뺀 줄 알았는데 안 뺐던 거야. 이 칼을 뺐네 이제. 난 뺀 줄 알았거든요. 이제 뺐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뺐어요. 뽑아들었어요. 다 죽는 거지. 그죠? 근데 이 칼이 그냥 공기로 만든 칼이 휘잉 그냥 하나 그냥 하면은 지 칼이 부러지고 막 그러면 돼야 안 돼요. 그냥 완전히 네, 쓰러지지 않는 뭐든지 다 뵐 수 있는 그런 강인한 자신이 돼야 됩니다. 이게 사업가예요.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나무 멋있죠? 가지나무 나무가 번창하는 거는 뭐 모르는 사람이 없겠죠. 그 미국의 전설의 판매왕, 자동차 판매왕 조 지라드. 그 사람의 업적을 지금까지 깬 사람은 없대요. 그 사람은 하루에 6대씩의 자동차를 팔았다고 합니다. 그건 아주 단순한 원리에서예요. 250명의 법칙. 한 사람 뒤에는 무조건 250명이 있다. 항상 기본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기본으로. 여러분들의 제가 지난번에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쓰셔야 돼요. 목표를 쓰지 않은 사람이 명단을 쓸 수가 없습니다. 목표를 잡고 명단을 자연스럽게 써지겠죠. 25년의 해는 여러분들 다시 오지 않을 기회입니다. 그것들을 여러분들 잡으셔야 되고요. 저는 이 나무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분이 보이지 않아요. 가장 아름다운 건 보이지 않아요. 그 아름다운 것, 이 겉모양만 본 이 나무, 아름드리 나무, 이 나무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보이지 않는 뿌리예요, 뿌리.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뿌리가 썩으면 이게 다 가지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정말로 여러분, 뿌리를 튼튼하게, 그 뿌리는 뭐예요? 그 뿌리는 나 자신입니다. 성품 윤리에 기초한 목표를 유전시키는 그런 나 자신한테서 나오는 거예요. 이 뿌리가 그런 뿌리일 때, 나 자신이 그랬을 때 정말 많은 가지들을 지탱할 수가 있어요. 뿌리가 썩고 이 기둥이 적으면 이 가지들은 어떻게 돼요? 다 부러지고 말 거예요. 가지를 지켜내는 힘, 열매를 맺게 하는 것들, 이것은 다 어디에서 온다? 결국에 뿌리다. 참 재밌는 이론이 있어요. 신문지를 50번 접으면 기하학적인,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가 도전하는 일이 여러분 상상도 못할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 소르구 회장님은 신문을 50번 이상 접었겠죠. 네.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 내가 접지 않아도 접히게 되어 있어요. 그게 네트워크 마케팅의 배수의 법칙이죠. 여러분들 2025년도가 정말 여러분들의 다시 못 올 그런 해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명심해야 될 것은 사업은 돈을 남기는 게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일입니다. 그 말을 여러분들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미국이라는 나라가 좋기도 하고 싫기도 하지만 그래도 대단한 것은 기부자들이 많다는 거죠. 자, 미국의 재벌들은 기부를 많이 하죠. 그 미국의 재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레인메이커라고 부른대요. 레인메이커는 뭐냐면 아프리카에 인도에 인도네시아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비가 오지 않을 때 주문을 외우잖아요. 비가 내리게 해달라고. 비가 내리게 해달라고. 주술사. 그게 바로 그 주술사. 비를 내려주는 세상의 가난한 곳에 어려운 곳에 부족한 곳에 비를 내려주는 그게 바로 레인메이커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여러분 그거라는 거를 한시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거를 놓으시면 안 돼요. 정말 멋진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2025년 너무나 기대되고요. 여러분들 모두 다 강인한 사업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진짜 사업자가 되기 위한 여러분들 마음에